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이재명 대통령 집권 2년차 실용 외교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조세의 탄광 문제를 인도적 협력의 대상으로 삼고 공동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차례 정상회담 만에 과거사 문제가 처음으로 테이블에 오른 겁니다. 이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과거사를 직시하면서도 신뢰에 기반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조세이 탄광은 태평양 전쟁 당시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수몰된 현장으로 양국이 인도적 협력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회담은 셔틀 외교의 상징성도 분명히 했습니다. 다카이치 산해 일본 총리는 이 대통령의 숙소 앞까지 직접 나와 맞이하며 파격적 예우를 보였습니다. 양국은 AI와 초국가 범죄 대응 등 실질 협력 강화에도 뜻을 모았고 CPTPP 가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인 국익에 도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의 문제가 변수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거리를 유지하며 실용 외교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초 중국을 국빈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일본을 찾았습니다. 자, 한일 간의 오랜 쟁점이죠. 과거사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고 그리고 양국의 미래를 위한 협력도 논의됐습니다. 윤석열 집권 시절 채워지지 않았던 물잔이 이제야 비로소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 지금 나와 있고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지평 한국외대 교수.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한 기자. 네. 어제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주요 의제는 무엇이었으며 그다음에 공동 언론 발표가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까지 한번 정리해 보죠. 네. 어제 이제 5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네. 대통령 취임 이후인데 지금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와는 2번째 정상회담이고 만난 걸로는 현재 3번째인데 네네. 어제 정상 소인수 회담 이어지고 확대 회담까지 이어진 뒤에 그리고 나서 공동 언론 발표까지 이어졌습니다. 확대 회담 같은 경우에는 모두 발언이 이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네. 공동 언론 발표에서 나온 의제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과거사 관련해서 일본 조세이 탄광의 수습 인골 DNA 감정에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는 한미일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리고 일단은 한중일 3국의 공통점을 찾아가자 이렇게 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반도 비핵화 의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했고요. 경제 협력 관련해서는 AI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해서 양국이 실무 협의를 이어가자라는 얘기를 했고 이제 출입국 관련해서도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학여행 등 장려를 하자 이런 네네. 것까지 했고 또 이제 초국가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스캔 범죄라든지 초국가 범죄라든지 공동 대응을 하자. 그래서 어제 좀 예외적으로 봉욱 민정수석이 그 확대 회담 자리에 참석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교수님, 네. 어제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각종 협력 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양국의 신뢰와 협력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한 부분은 국제 질서와 규범을 주도하겠다라는 네네. 부분입니다. 국제사회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보편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제 규범으로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네네. 이는 양국이 단순한 양자 관계를 넘어서
국제적인 리더십, 룰 메이킹을 네네. 하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가 있고 협력의 수준을 높였다. 그리고 동북아의 안정을 위한 협력, 안보 협력에 관해서도 강조가 됐고 이것이 나중에 한일 간의 방위산업 협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돈산산업 협력 측면에서는 CPTPP, 포괄적 점진적 그렇죠. 네. 환太平洋경제 동반자 협정에 관한 공동 기자회견에서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은 네.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나중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자유무역과 미래산업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맥락에서 신산업 협력에 AI라든지 수소, 첨단 과학 기술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도 많이 이제 이야기는 됐습니다만은 네네. 이번에는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협력을 좀 더 구체화하자 이런 쪽의 논의가 됐다고 할 수가 있고 네네. 그리고 뭐 사회적 과제, 저출생, 고령화, 양국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기 하면서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정일 협력에 관해서는 네네네. 이제 민감한 시기이긴 그렇죠. 네. 합니다만 균형을 잘 잡았다. 한중 한일의 균형을 잡으면서 결국은 중국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중일 협력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일중 간의 그러한 갈등을 의회적으로 좀 좁게 네네. 해가자라는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려고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교수님. 네, 교수님, 한중일 협력을 말씀하셨는데 네, 자,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는 한중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명제에는 동의합니다만 네, 지금 현재 중일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중일 협력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은 작년에 한중일 회의가 이제 일본에서 해야 되는 입장이었지만은 당분간은 지금 어렵다. 이제 올해도 한중일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만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중일 FTA를 포함해서 네네. 한중일의 경제 협력이라는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갈등이 서서히 영원히 지속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을 대비하면서 한중일의 협력이 지역 차원에서의 우리도 대비를 하는 부분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 다카이치 총리 일본 내 정치적 입지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6, 70%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고 다만 자민당 지지율에 관해서는 2, 30%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 그 지금 국회 세력 측면에서 여소야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다카이치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강한 경제, 책임 있는 재정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금 정치적인 기반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부분은 초기 전선을 네네. 하면서 이제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겠다. 이런 의도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은 아무래도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휘토류라든지 이러한 규제가 실제로 작동했을 때 일본 경제에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인지는 불확실하지만은 네네.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정치적인 입지가 약화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사전에 전선도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좀 외교 센스가 좀 돋보이는 장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중국 국빈 방문했을 때 그 화제가 됐었죠. 네. 그 지난 셀카. 에이펙 정상회담 때 선물 받았던 그 샤오미 스마트폰을 통해서 셀카를 찍고 선물 받은 것을 들고 왔으니까 얼마나 본인은 좋았겠습니까? 이번에도 지금 방문한 곳이 나라현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나라현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죠. 네.
타카이치 총리 또한 좀 이재명 대통령을 상당히 환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취임 후에 수차례 순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네. 국빈 방문도 수차례 있었는데 국빈 방문도 직접 보고 이번에 일본은 셔틀 외교 차원이기 때문에 국빈 방문 수준이 아닌데 이거에 오히려 국빈 방문보다 더 극진한 예우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간사이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호텔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네네. 호텔로 이동해서 이제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했던 건데 원래의 예우는 호텔 측에서 영접을 하는 거였는데 깜짝스럽게도 깜짝이고 파격적이게도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숙소 앞까지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 내외를 맞이를 했고 이제 활짝 웃으면서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는 장면까지 볼 수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직후에 만찬과 환담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적힌 파란색 유니폼을 제작해서 왔고 네네. 그리고 이제 드럼을 이제 2개를 준비해서 이제 네네네. 각자 이제 두 정상이 앉아서 드럼으로 그 BTS 다이너마이트와 그리고 골든의 이름이 캐데언. 기억이 안 네, 나요. 캐데언. 캐데언의 네, 골든을 네. 이제 합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정도로 했고 그리고 좀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간사이 공항에서 숙소로 향할 때 경호 인력을 수천 명을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네. 이게 일본에서 그 매뉴얼까지 깨가면서 좀 극진하게 모셨고 호텔 측에서도 원래 없었던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극진하게 예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네. 일본이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극진한 예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제 정세 측면에서 보면은 일중 간의 마찰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쪽으로 지지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하고의 협력 관계가 조금 더 깊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앞에서 소두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국제 정세를 보면은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불안 요인이 나와 있고 그리고 미국의 외교 전략, 국가 전략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소방구, 중남미를 포함한 미주 대륙의 중심으로 하겠다. 네네. 뭐 그렇게 되면 아시아에서 조금 후퇴하는 느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네. 완전히 후퇴한 건 아니고 일본 입장에서는 한중일도 중요하지만 한미일 외교 전략 측면에서의 강화를 통해서 이제 미국을 아시아에 유지하는 그러한 아시아에 대한 이제 미국의 이제 전략을 뒷받침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한일 간의 협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일본으로서도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교수님, 우리 입장에서 한일 관계에서 남은 과제는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이러한 이제 한일 간의 협력 관계가 이제 많이 모색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네. 이것을 구체화시키고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일 간의 협력이 단순한 협력 차원으로 넘어서 경제 공동체 수준으로까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일을 직면하고 있는 과제, 저출생 인구 고령화, 경제 규모가 쭉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 하에서 일본의 과거 경험으로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이제 단순한 이제 분업을 심화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경제 공동체 측면에서의 한일 관계를 설정하면서 강한 분야는 서로 교환을 하는 그러한 경제 규모를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일 양국이 네네. 앞으로는 국제사회를 리드하겠다 네네.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한 룰을 세타로서 룰을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 제시하는 국제사회의 규범에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규범으로 한일을 공동으로 설정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한일의 경제적인 파워, 외교적인 파워를 합치는 협력해가는 방향에 따라서는 물론 한일 간에 경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경합하는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이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확대하면서 한일이 뭐 단순한 뭐 이국한 관계 이상의 친밀도를 높이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 기자. 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정 네. 어렵사리 타결을 했고 그다음에 올 초부터 중국 이어서 일본까지 지금 바쁜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외교 일정이 무엇이 있나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 남은 일정 공개된 것은 현재 없는데 네네. 일단 다보스 포럼이 있긴 한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할지 안 할지는 좀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좀 불참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지난해 G20 정상회의 당시에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라든지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상반기 중에 이제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 귀빈이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직접 가거나는 외교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 일정보다는 일단 4월에 예정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걸 먼저 좀 지켜보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 일본 지역학부 교수 그리고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 TTCO 받아가세요.